보잉 관련 첫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잉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195달러에서 17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크리스토퍼 레이먼드 애널리스트는 역사적으로 동사는 매크로 여건상 난관을 다룰 계획을 발표하는데 업계보다 뒤처졌었다고 발언했다. 보잉은 2020년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비용 감축과 현금 흐름 창출에 강박적으로 집중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상용기 역사상 가장 극심한 침체라는 난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가시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분석했다. 당사 견해로는 동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자신감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정당화된다고 강조했다. 보잉은 엔지니어링 분야의 우수함을 회복시켜 안전성 강화에 집중하고 향후 민영항공기 부문의 미래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잉 관련 두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4일 유럽연합항공안전국은 보잉의 737맥스 운항 재개전 시험 운항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737맥스에 대한 운항 금지 조치는 17개월간 시행되고 있으며 동기종 운항 금지 조치가 해제되려면 동사가 해야 할 작업이 다수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보잉의 작업에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 연방항공청과 마찬가지로 당국은 737맥스의 유럽 내 운항 재개 일정을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킹 알파는 3일에 FAA는 4가지의 설계 및 운항사항 변경을 요구하는 지침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FAA가 연내 737맥스에 대한 운항 금지를 해제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니콜라 관련 첫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BK 에세트 매니지먼트의 보리스 실로스베르크 국장은 니콜라가 공개한 차량과 생산 능력이 테슬라의 유의미한 경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20년 200% 이상 상승했으며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인 니오와 니콜라 또한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전기차 섹터는 투기에 노출되어 있고 안전한 투자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당사는 여러 전기차 스타트업 중 테슬라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것은 니콜라 하나뿐이라고 보고 있다. 니콜라는 주행거리 600마일의 차량을 공개했으며 생산 설비를 확충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니콜라 경영진이 약속한 수많은 낙관적인 전망이 모두 달성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0%만이라도 달성된다면 니콜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은 확고한 투자 전략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니콜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카운의 제프리 오스본 애널리스트는 니콜라의 상장 이후 첫 실적 발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EPS가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희석 가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표된 것보다 0.20달러 높은 EPS를 기록했다. 향후 수개월간 그리고 21년에 걸쳐 전개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경영진은 자신감을 표현했다. 여기에는 무매출 트럭의 상용 계약 체결 확대, OEM과의 배드저 차량 생산 제휴, 수소 충전소 제휴, 독일 전기차 생산 설비 완성, 애리조나 주 생산 설비 1단계 완성 등이 거론되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의 M&A 합의에서 논의된 장기적 재무 상태 목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1일 40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 5개의 주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및 목표 주가는 79달러를 유지했다. 전일 실적 발표 이후 니콜라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15% 급락 중이다. 테슬라 관련 첫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벤진가는 테슬라의 최신 차량인 모델 Y가 미국 내 베스트셀러 자동차 부문인 크로스오버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존의 모델 Y는 고가의 고사양 및 전륜 구동 모델이었으나 이제 저가의 모델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사가 최근에 동모델 가격을 $3,000만큼 인하한 이후에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렉트랙은 관련인에 따르면 테슬라가 저가의 후륜 구동 모델 Y를 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소식은 동사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지역 내 모델 Y 총 조립 라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임시 폐쇄 발표 이후에 나온 것이다. 해당 후륜 구동 모델은 전륜 구동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 1회 충전 시 더 길어진 주행거리,
더 높은 에너지 효율성, 더 낮은 무게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오토파일럿에 사고가 잇따르고 이에 대한 비판에 이어지자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가 작심한 듯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지난 5일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문제에 입을 연 머스크는 각종 비난에 대해 멍청한 짓이라며 오토파일럿에 대한 용어가 결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을 뜻한다는 테슬라의 주장에 맞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을 뜻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아무도 오토파일럿이 스스로 운전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위넨 고등법원은 오토파일럿이란 용어가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오토파일럿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완전한 자율주행이 어렵다며 허위 광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인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5월과 7월 미국에서는 모델 S와 모델 X가 오토파일럿 작동 중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계적으로 오토파일럿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가운데 테슬라를 대표하는 머스크의 이번 발언은 오토파일럿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각을 어느 정도 바꿔놓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I think I remain confident that we will have the functionality for the basic functionality for level 5 autonomy complete this year. The thing to appreciate for level 5 autonomy is really what level of safety is acceptable for the public streets relative to human safety, and then so is it enough to be twice as safe as humans? Like I do not think that the regulators will accept equivalent safety to humans. So the question is, will it be twice as safe as a requirement, 3 times as safe, 5 times as safe, 10 times as safe? So you can think of really level 5 autonomy as kind of like a march of nines. Like, do you have 99.99% safety, 99.99999%? How many nines do you want? And what is the acceptable level? And then what amount of data is required to convince regulators that it is sufficiently safe? Yes, I think there are no fundamental challenges remaining for level 5 autonomy. There are many small problems, and then there's the challenge of solving all those small problems and then putting the whole system together, and just keep addressing the long tail of problems. So you'll find that you're able to handle the vast majority of situations, but then there'll be something very odd, and then you have to have the system figure out and train to deal with these very odd situations. Nothing is more complex and weird than the real world. Any simulation we create is necessarily a subset of the complexity of the real world. I mean, we're really deeply enmeshed in dealing with the tiny details of level 5 autonomy, but I'm absolutely confident that this can be accomplished with the hardware that is in the Teslas today, and simply by making software improvements, we can achieve level 5 autonomy. 옥시덴탈 관련 투자 의견입니다. 잭스 에쿼티 리서치 2020년 8월 4일 오전 1시 31분 시장에서는 옥시가 2020년 6월에 종료된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수익 감소로 인해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널리 알려진 컨센서스 전망은 회사의 실적 그림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지만 단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은 실제 결과가 이러한 추정치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하는 것이다. 10일 발표될 예정인 실적 보고서에서 이들 주요 수치가 기대치를 상회할 경우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반면 놓치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어닝콜에 대한 경영진의 경영 상황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즉각적인 가격 변동과 향후 실적 기대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지만
긍정적인 EPS의 증가에 대한 가능성은 쉽지 않은 통찰력에 의한 판단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잭스 컨센서스 추정치 이 석유 가스 탐사 및 생산회사는 곧 발표될 보고서에 주당 1.66달러의 분기별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매년 마이너스 271.1%의 변화를 의미한다. 매출은 38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들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첫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오펜하이머의 티모시 호란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있어서 틱톡 인수는 독보적인 사업 기회이다. 만일 틱톡 인수가 성사될 경우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비자 부문 전략에 있어서 변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동사는 틱톡 인수라는 매력적인 사업 기회를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 후 사업 가시성은 상당히 결여돼 있으며 이와 관련해 경영진 실행력을 비롯한 사업 통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틱톡 인수 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규제 압박이 강화되고 새로운 경쟁 주자가 나타나고 동사가 기업용 클라우드 부문에서 우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제기했다. 한편 오펜하이머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투자 의견 마켓 퍼포엄을 제시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두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웨드부시의 다니엘 아이비즈 애널리스트는 최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젠 이밍 창립자는 내부자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을 통해 미 정부가 겨냥한 것은 틱톡의 미국 지사 매각이 아닌 틱톡 앱 사용 금지임을 불평했다고 발언했다. 놀랍지 않게도 바이트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월 15일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 인수를 완료할 것을 명령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당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의 미국 지사 인수에 성공할 확률을 75에서 80%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어서 틱톡 인수 성공은 이른 크리스마스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 틱톡의 사업 가치는 약 400억 달러인데 높은 참여도와 사용자 증가세를 미루어 봤을 때 동수치는 수년 내로 2천억 달러를 상회할 수도 있다고 제기했다. 부문별 가치 합산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시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 후 시가총액은 2조 달러 이상에 상당할 것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는 기술주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막대한 호재로 인식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웨드부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목표 주가는 260달러를 제시 중이다.